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구체적 성과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한국 나토 간의 새 협력 프로그램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반도체 원전 검사를 포함해서 신흥 안보 협력 강화 이쪽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였고요. 또 한국은 올해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에 주 나토 대표부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첫 번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안보 협력이 복원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역사적 정상회담이라면서 가장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번 나토에서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새 전략 개념으로 채택을 했고 또 나토 전후에 중국의 반발이 있었죠. 새로운 과제로 대중관계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예. 또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제 출국할 때는 허례허식이라면서 이제 안 갔었는데 귀국하는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석 대표가 대통령 마중을 나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이때 화면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인사를 나눈 다음에 예. 이준석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밤까지 귀국길 마중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까지 검토하다가 아침에 결정을 해서 마중하기로 뭐 밤에 했군요.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교 성과는 저 2부에서 깊이 다루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준석 대표의 마중 나간 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본인으로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겠죠. 네. 그런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게 보통 대통령 순방하게 되면 당대표가 마중 나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안 나가는 게 좀 이상한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여기다 뭐 또 과도한 또 해석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랄까 고립무원의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것마저 안 나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그렇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가서 사진 찍고 같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좀 필요했겠죠. 김 소장님. 잘 모르겠어요. 허례허식이라서 안 갔다는 분이 3초 만나고 들어오셨던데. 그리고 뭐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전날 밤 귀국길 마중을 전날 밤까지 검토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관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검토를 했다는 건 이상이 있으니까 검토를 했겠죠. 만날지 말지. 예, 만난지 말지를 마중 나갈지 검토하는 게 말지.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뉴스가 된다는 게 이것도 뭐 누군가 당 대표실 관계자들이 말을 했으니까 나온 얘기일 텐데 예. 아니 배웅하러 가는 길에 이러저러해서 못 갔다고 하면 돌아오는 길에 가서 환영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 기류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허례허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토하신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게까지 복잡해 허례허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좀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그때 그걸 변명한답시고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다 보니까 또 이럴 때는 또 쓸데없는 해석이 덧붙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뭔가 굴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수도 있는 당대표로서. 것이고 예. 예, 아마 이건 뭐 한 개인의 속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보자면 좀 경우의 수도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고심을 한 경우의 수도 아, 예. 이제 좀 피곤하긴 하네요, 진짜 이 주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자 진술 또 정황 증거들이 하나 둘씩 또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만났네요. 2013년에 직접 만나서 대통령이 김성진 대표의 설명을 듣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됐네요. 네,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기사들도 찾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카이스트 KI 오픈랩 내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간에서는 뭐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와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행사의 부스를 방문을 한 것이고 행사 장면이었어요. 화면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성진 씨만 만난 건 아니었고요. 여러 이제 과학자들을 만났고 그 중에 이제 당시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학교용 스마트 IT 기기 개발로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 1호로 창업에 성공한 김성진 씨 등 이렇게 성공한 젊은 과학자들을 만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김소연 변호사 그러니까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예. 김 변호사가 그때 밝혔던 바로 이제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죄송합니다. 예. 기업인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음흠. 예, 이 주장을 이제 이준석 대표 언급을 SNS에서 하면서 음흠. 저는 이미 박 전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보자라고 밝혔는데 예. 이게 그 목적인지 알 수 없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좀 자세한 경위 설명 없이 예. 모 정치인에 대한 기사 같은 걸 링크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혹시 그 정치인을 가리키는 거냐 이런 또 해석이 해석들이 나오겠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또 SNS에 건물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 이준석 씨 기억이 나나 기억해야 할 것. 아래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물론 상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예, 그런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진중권 작가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둘이 토론 상대로 정든 건 잘 알겠는데 나중에 이준석 처벌각 되면 조국 손절한 것처럼 리준석도 손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진 작가님 아니, 처벌각이 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지. 손절하시겠습니까? 손절을 안 하다가 민주당이 저렇게 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근데 사법적으로 처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일단은 그 김성진 대표를 방문한 화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은 이제 당시 7월 만남할 때 만나게 해달라 얘기했는데 실제로 11월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네. 이것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주선을 했는지 예. 이것이 밝혀져야 이제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거겠죠. 이게 업체를 방문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 있는 부스를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만날 때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걸 무슨 알선 수재다 좀 그렇지 않나요? 김 소장님? 근데 이제 이런 업체를 하는 분들 중에 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의 동선을 한 방향이라도 틀 수 있게 해주면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거기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가 저희가 생각할 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사업하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그것을 로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방문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이런 부탁에 의해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부탁을 시키게 된 일은 아닌 게 동선을 경호실에서 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또 하다가 그냥 있어서 부스 들러가지고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 만날 때 같이 만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그 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다라든지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포괄의 일자라 그러는데 사실 만난 건 2013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3년 동안은 이 만남에 대한 대가를 3년 동안 계속 나눠서 계속 치렀다 뭐 이런 논리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예. 예, 뭐 그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서 윤리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 포인트인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윤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비대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윤리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마련이고요. 예. 이게 또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로 잘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 윤리가 판단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뭐 어느 당이든 윤리에서 하는 결정 정도는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이거 뭐 제가 뭐랄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뭐 듣자 하니까 그 내부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강경하게 이걸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이게 좀 징계를 하려 그러면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정된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윤리의 내부 기류를 취재하신 거군요.
예. 예. 취재까지는 아니고 예, 들은 바에 따르면 들은 바에 따르면 들은 바에 그렇다는 거고, 또 따르면이라고. 실제로 또 그 들은 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예. 추측합니다, 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시죠. 다음 주 7월 7일입니다. 자, 이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도는 데드크로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됐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일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오늘 발표한 것이죠. 지난달 28일, 29일에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44.5%, 국민의힘 41.9%, 정의당 2.7% 이렇게 나타난 조사고요. 예. 이게 지난주랑 대비했을 때 민주당은 40.2%에서 44.5%로 4.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45.4%에서 41.9%로 그러니까 3.5%포인트 하락을 한 결과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28% 이렇게 나타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의당도 6%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같은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 긍정 부정 평가는 예. 43대 42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지율 관련 조사, 역전된 조사가 나왔는데, 자, 이제 이러한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국민의힘 당내 상황 좋지 않은데, 자, 오늘 이제 조사 보면 또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된 조사가 나왔네요. 자, 이러한 상황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뭐, 그 조사 그거 하나 갖고야 뭐, 그걸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것도 많이 나온 거지. 아, 하는 꼬라집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 거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예. 집권 여당이라는 게 여당이 된 지지만 2개월 좀 또 채 덜 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2개월 동안에 집권 여당이 뭐 해놓은 게 뭐 있나요? 국민들의 마음에, 정권 교체 정말 잘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한 것이 여당이 뭐 있나요? 두 달 동안에 여당이라는 게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요. 저끼리. 네. 그런데 그 40 몇 프로를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는 거는 그건 뭐 아직도 뭐 처음이니까 그래도 뭐 기대를 하고 그 지지해 준지는 몰라도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진짜 40% 지지 받는 것 다행이라고 봐야지. 아하, 그렇군요. 맨날 하는 게랑 저끼리 싸움을 밖에 없잖아요. 뭐 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뭐 이제 보면 개파 싸움 얘기도 나오고 또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싸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잘못이 그러니까. 크다고 보세요? 누구 잘못이라 보다 뭐 똑같은 거지. 잘못이 뭐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다기보다가 예. 여당이 지금 집권한 지 2달도 채 안 돼서 국민들에게 마음에 뭔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여당의 뭐 싸우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님 지도부나 국민들 의원들 전체가 다 한심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 주에 책임이 있다면 지도부가 잘 리드해 나가지 못한 지도력이 없는 정치력이 없는 그럼 한심한 지도부니까 지도부가 제일 책임이 있고 그 지도부 갈등과 혼란을 불러낸 것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예. 대표가 좀 여유 있게 좀 포용력을 갖고 누가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듣기도 하고 뭐 예 알았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좀 뭐 참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해서 포용하고 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인데 싫은 소리하고 자기 비판하면 그냥 싸우긴 하고 달려들고 SNS에 올리고 이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누가 그 당을 지지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일단 또 당대표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오고 여당이 국민들 앞에 대안을 제시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대표가 있는 거지. 예. 고모님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대통령님 혹은 대통령실도 참전한 것 같은 기운이 보이는 게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저께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분 대통령의 추천으로 소개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뭐 윤리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그만두고 나온 것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뭐 주장까지 그런 벌어지고 있는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뭐 정치권에서 그렇게 예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당이 집권 여당이 뭐 용산을 대통령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안도 좀 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여당 역할을 못하니까 정부도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2달이 됐는데 장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책임 장관 가는데 자기 부서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점 나는 뭐 국토부 장관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와 이런 점을 다르게 확실하겠다. 예를 들면 예. 각 부서의 장관들이 뭐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자기 부서가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뭐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적골인데 대통령실의 지지도가 올라가겠어요. 그 뻔한 거죠. 그리고 예. 총체적으로 정부가 또 뭐 별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확실하게 뭔가 국민들이 저건 진짜 잘한다. 진짜 정권교체를 잘했다.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니까 그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한 몸인데 서로 지금 다 죽을 쓰고 있는 것 아니야. 고문님 그럼 경제 위기에 대한 경제부처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응이라는 게 뭐 있나요 지금? 그냥 뭐 임기응변으로 그냥 땜빵하기 바쁜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국제경제 전체가 그렇지만은 경제가 나쁜데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는 정부가 또 여당이 국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쁘고 정말 숨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얼마 후에는 형편이 필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뭘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뭐 제시를 못하니까 경제 대책이라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제 윤리 징계를 다음 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네. 또 당에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윤리 다음 주에는 결론 낼 수 있을까요? 결론 내야 지금 뭐 이준석 그 대표 때문에 지금 당이 용산이고 정부고 뭐 이게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다 매달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윤리를 열기로 했으면 예. 7일 결론 내기로 했으면 이렇든 저렇든 7일 결론을 빨리 내풀고 이준석 대표 손에부터 좀 손을 떼고 예. 좀 할 일을 해야지 여당이. 언제까지 이준석 대표 끌안고 그 문제 끌안고 있겠어요. 같은 붙은 징계를 하든 안 하든 예.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하든 그걸 빨리 끝내야지. 7일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그게. 예. 그 시간 끈다고 뭐 덜 뗄 거 있나요? 빨리빨리 하고 국민들 앞에 뭐 여다 좀 시원시원하게 뭐 잘한다. 속도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속도감이라도.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피로하고 한심하고 뭐 짜증스럽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지도가 뭐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내가 만약에 같은 편이 이런 생각을 예. 하는데 딴 편은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 징계를 받게 되거나 그런다면 이제 이 대표를 보고 당을 지지했던 2030들이 당을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예. 정당이라는 거는 사고를 해보면 뭐 누구 때문에 2030을 떠나고 누구 때문에 뭐 어른들이 떠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러고 예. 뭐 몇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지도 지지하는 세력이 떠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몇 사람들이 뭐 기분 나쁘니까 뭐 따라서 탈당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허. 큰 틀에서 당이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공 뭐 삼공이 여당이든 미친 영향이 야당이든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 곧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또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오더니 정적이 다 됐어. 그 국정원에 가서 점 보는 거 많이 배운 방법. 그 예상이 그러면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예산이 예상이 맞겠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뭐 7일 날이
윤리 두고 윤리 결론 갖고 한 번 붙겠다는 건데 예. 윤리 전에 뭐 자기가 뭐 스스로 그만두고 그러면 사람 어른 됐지. 고모님 그럼 그런 그러면 조언이 어른 됐지. 사퇴했으면 어른 됐지. 그런 조언이 방향은 맞는 겁니까? 사퇴하라는 아니. 조언. 그건 이준석이 이제 안 통하는 이야기라니까. 우리도 예. 이왕 뭐 당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예. 경제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준석의 리더십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니까 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막 대선도 시선도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김에 예. 승리를 했으니까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나가면 이준석 대표의 그래도 그나마 리더십이나 동정심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조언을 하고 훈수를 들지만은 예. 그러나 그것이 이준석 대표인데 그 훈수가 안 먹혀요. 나도 훈수 들지만은 내 훈수가 이준석 대표인데 먹히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뭐 박지원 원장의 훈수가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그 남산에 돗자리 깔고 하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윤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데뷔가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몇 점 주실까요? 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 점수라기보다가 원래 이번에 나토에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윤 대통령이 거기 가서 뭘 성과를 올리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가서 유럽의 정상들 30개국 정상들 만난 것도 인거 있고 또 뭐 폴란드나 체코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총리나 대통령 만나갖고 원전 문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것 봐서 그 이번에 처음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걸 뭐 성과가 뭐 몇 점이나 된다, 뭐 80점이나 70점이다, 그건 의미가 없고, 예. 이번에 나토 회담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유럽의 정상들과 원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만 해도 성과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뭐 점수로 어떻게 계량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조만간 스튜디오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문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요. 자, 오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정치보복 수사대책위를 구성했다는 내용인데. 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 관련 사항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 장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기로 했고요. 예. 부위원장에는 전 광주고검장인 박균택 변호사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김영백, 김의겸, 김회재, 이모선, 최기상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성남시장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운수미 전 시장 등이 있었던 공용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신상진 신임 성남시장의 그 인수위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서 예전에 이제 시장이죠. 이재명 의원이나 은수미 전 시장 재임 시기에 공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보도를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초법적인 요구를 기초단체장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께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이 그 정치보복 수사대책위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요? 어떤 정당한 수사 자체도 어떤 프레임이 적용돼서 정치보복에다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냥 일개 의원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곧 당대표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시즌2로 갈 거라고. 지금 아주 조국 시즌2는 그러니까 조국 시즌은 그냥 한 건데 이는 아예 그냥 기구까지 차려놓고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것들이 그 판례상 박근혜 그 제3자 뇌물죄 판례랑 거의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또 다 정치 보복이니 뭐 이런 식으로 걸고 들어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냐. 결국 또 조국 시즌 2다. 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지키자 내 사람 지키는 거 이게 당의 정책성인 것 같아요. 김 소장님.
일단 7월 4일에 1차 공개 회의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당시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채널A 건 관련돼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딱 시작하잖아요. 누가 예. 봐도 이상한 시점이고 왜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이 내용을 체크하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 확인하는 건 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남시장 인수위가 이게 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한 거 이것은 과한 요구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통화 내역을 요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사실은 통화 내역 요구한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 자료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보도까지 된 부분이라서요. 예.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내역이 아니라 아마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겠죠. 통화 내역은 이거 사적인 통신에 속하는 통화 거고요. 내역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당해서 그러니까. 한 발 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법원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 녹취록을 받을 겁니까? 뭘 받을 그리고 이제 겁니까? 사용 내역은 이미 제출을 했고요. 예, 그건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